1934년 4월 21일 영국의 데일리 메일 신문사에 특이한 사진이 도착했습니다. 사진을 본 직원들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긴급 회의가 열렸고 데일리 메일 신문사는 바로 다음날 일면 특종으로 이 사진을 발표합니다. 데일리 메일 신문은 이 사진 하나로 매진을 기록합니다. 사진 속에는 긴 목을 내밀고 호수를 헤엄치는 이상한 생물이 보였습니다. 사진을 보낸 사람은 로버트 케네스 윌슨이라는 외과 의사였습니다. 그는 스코틀랜드 네스호에서 이 괴물 사진을 찍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진이 그 유명한 네스호 괴물 사진입니다. 이 생물은 과연 무엇일까요? 멸종한 수작용일까요? 오늘은 네스호의 괴물로 알려진 내시의 신비와 역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내시의 목격담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BC 556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성 콜룸바라는 이름의 아일랜드 수도승이 그의 추종자들과 함께 호수 근처를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 무리의 사람들과 마주칩니다. 그들은 물속의 짐승에게 공격을 받은 한 남자를 묻고 오는 길이었습니다. 성 콜룸바는 그 짐승과 맞서기로 결심하고 추종자 중 한 명에게 호수를 헤엄쳐 건너라고 명령합니다. 추종자가 물에 들어가자마자 그 거대한 짐승이 호수 위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성 콜룸바는 십자가 표시를 하고 짐승에게 사라지라고 호통을 칩니다. 그 짐승은 성 콜룸바에게 복종을 약속하고 호수로 다시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이 신화 같은 이야기는 내시의 존재에 대한 최초의 증거이자 사례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단지 전설이거나 사악한 힘에 대항한 성 콜룸바의 위대한 능력에 대한 은유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수세기가 지날 동안 네스호의 괴물에 관한 증언이나 목격담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1933년 네스호의 해안을 따라 새로운 도로가 건설되었습니다. 이 지역의 교통량과 관광객이 증가하게 된 거죠. 이것이 내시에 대한 목격과 진술의 새로운 물결을 촉발시켰습니다. 도로가 건설된 지 10년이 지난 1934년 런던의 의사 로버트 케네스 윌슨이 도로를 달리다 물속에서 이상한 것을 보고 사진을 찍었다는 이야기와 함께 사진이 공개되면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게 됩니다. 이 사진은 외과 의사의 사진이라는 이름으로 영국을 넘어 전 세계 방송, 신문, 잡지를 통해 퍼져나갑니다. 이후 많은 목격자들이 괴물을 보았다고 증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인이라는 여성은 2010년 가족과 보트 투어를 하던 중 괴물을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배를 타고 있었는데 갑자기 물속에서 거대한 것을 보았습니다. 등의 혹이 거의 10m는 넘었답니다. 아직도 믿겨지지가 않아요. 또 다른 목격자인 마크는 1998년 네스호 괴물과 조우했다고 합니다. 저는 친구와 낚시를 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물속에서 무언가 엄청난 크기의 물체가 움직이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고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가까워지면서 우리는 그것이 완전히 다른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길이가 거의 10m 정도였고 목과 꼬리는 엄청나게 길었어요. 우리 둘 다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하지만 대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외과 의사의 사진은 가짜였습니다. 마르마두케 웨델이라는 사냥꾼이 발자국 사진을 조작해 데일리 메일에게 팔려다가 망신과 굴욕을 당했습니다. 이 일로 웨델은 신문사에 복수를 하기로 합니다. 나무, 금속, 천으로 가짜 괴물 모형을 만들고 장난감 잠수함에 부착하여 조작된 사진을 만들어냅니다. 자신의 친구이자 의사인 윌슨에게 이 사진을 건네며 데일리 메일에게 팔라고 한 것이죠. 네스호 괴물에 관하여 수년 동안 많은 사진이나 비디오들은 파도, 통나무, 보트, 동물과 같은 자연현상으로 밝혀지거나 설명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명예나 돈을 위해 목격담과 증거를 위조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것이 네스호의 괴물은 없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그 호수에 불가사에 의한 무언가가 살고 있다고 믿고 있고 그들은 그것이 무엇인지에 관해 궁금해합니다. 이를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2003년 영국 BBC 탐사팀은 내시의 존재 여부를 확실하게 밝히기 위해 대규모의 수색 작전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네스호 전체에 600개의 수중 탐사 장치, 소나를 설치하고 3주간 철저하게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위성 추적 장치를 이용하여 네스호에서 움직이는 모든 물체를 감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내시와 같은 큰 동물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BBC는 이를 바탕으로 내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리고 방송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BBC 탐사팀 리더인 이안 플로렌스는 네스호에 괴물이 있다면 우리가 발견했을 것 이라며 내시는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네스호에서 자주 나타나는 불규칙한 파동이 괴물처럼 보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BBC 탐사팀의 수색 작전은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크고 체계적인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론은 내시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겨주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BBC가 괴물을 숨기거나 조작한 것 아니냐고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내시에 대한 관심과 열정은 BBC 탐사팀의 실패로 인해 식어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강화되고 말았습니다. 내시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은 늘어났으며 다른 연구자들도 계속해서 내시의 신비를 밝히는 데 동참했습니다. BBC 탐사팀은 과학적으로 내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보다 중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내시는 스코틀랜드 문화와 역사에 깊숙이 자리 잡았다는 사실을 말이죠. 2018년에는 뉴질랜드 오타고 대학의 연구팀이 네스호에서 샘플을 채취하여 DNA 분석을 통해 내시의 실체를 밝히려고 했습니다. 이들은 네스호에 서식하는 모든 생명체의 목록을 작성하기 위해 200여 개의 샘플을 분석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9월에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내시가 거대한 뱀장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네스호에서 발견된 DNA 중에 뱀장어의 DNA가 가장 많았으며 그중 일부는 평균적인 뱀장어보다 훨씬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의 리더인 일겜멜 교수는 네스호에서 거대한 뱀장어가 살고 있다면 그것이 내시로 오인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내시가 공룡과 같은 고생물일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 연구 결과는 완벽하게 내시의 신비를 해결한 것은 아닙니다. 겜멜 교수는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DNA도 있을 수 있으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생물도 있을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또한 우리는 거대한 뱀장어를 직접 본 적이 없으며 얼마나 커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덧붙였습니다. 겜멜 교수와 연구팀은 과학적으로 내시에 대해 조금 더 알아낸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그들도 확실한 답을 내리지 못하고 의문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의 연구는 2020년에 이루어졌습니다. 4월 22일 스코틀랜드 고속도로 교통청은 네스 호수 인근에 있는 A82 도로의 개선 작업을 위해 소나 기기를 사용하여 호수 밑을 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소나가 어떤 물체를 감지했습니다. 모양이 내시와 비슷했습니다. 관계자들은 엄청나게 흥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물체는 30년 전 호수에 잠긴 영화 소품이었습니다. 1969년 제작된 영화 The Private Life of Sherlock Holmes에서 사용된 것으로 목과 꼬리가 부러져서 잘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소식은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으며 스코틀랜드 고속도로 교통청은 자신들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사진과 함께 이야기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들은 내시를 찾았다고 농담을 하며 우리는 항상 역사적인 발견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스호의 괴물은 단지 신화나 속임수일 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든 믿지 않든 그것이 전 세계 사람들의 상상력을 사로잡은 매혹적인 전설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음번에 스코틀랜드에 가실 때는 네스호 괴물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깊고 어두운 물 속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현재까지도 미스테리이니까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미스테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